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로우 셔터 효과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셔터 효과는 일명 아이폰 광고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라이트웨이라는 이런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밤에 자동차 같은 불이 켜져 있는 그런 움직이는 사물을 촬영을 했을 때 그 사물 뒤로 빛이 궤적을 그리면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법은 광고나 뭐 영화 등과 같은 이런 것에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슬로우 셔터 효과를 표현을 해보는데요. 먼저 이번 학습의 결과물을 확인을 해본 후에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의 동영상이 이번 학습의 결과물인데요. 확인해 보죠. 플레이. 자, 빛이 지금 이 타워죠. 타워를 한 바퀴 돌고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다시 한번. 자, 이와 같은 라이트웨이 장면을 여러분들 CF나 영화 같은 곳에서 몇 번 정도는 이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이와 같은 장면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타워 부분입니다. 이 타워를 한 바퀴 휘감아 돌고 이제 저 뒤쪽으로 빠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죠? 자, 지금처럼 이제 평면에 이미지를 사용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입체적인 Z축에 대한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지금의 이 타워 부분은 이제 마스크로 따서 별도의 레이어로 만들어 놓은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역시 이제 파티큘러를 사용을 할 때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죠. 이제 엄폐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의 이 장면을 이번 학습에도 그대로 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 방금 본 영상 있죠? 방금 보신 그 영상의 배경입니다. 야간에 타워가 서 있는 그 배경을 이미지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통해서 컴포지션을 만들어 봅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더블 클릭합니다. 됐고요. 준비된 라이트 타워, 라이트 타워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임포트 적용이 됐고요. 역시 끌어다가 이제 아래쪽에 Create New Composition에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트 타워 요 JPG 요 파일 규격과 동일한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요. 현재는 기본적으로 10초로 되어 있군요. 자, 지금 이 10초는 이전 시간에 설정을 했던 그 작업 길입니다. 만약 이번 시간에 사용할 이제 5초가 되지 않는다면 컴포지션 세팅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 사용할 그 작업 시간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10초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요 타워 부분을 별도로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요 상태에서 한다면 실제 아까와 같은 라이트웨이가 뒤쪽이나 앞쪽으로 갈 그 여분의 공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작업에서는 이 타워 부분만 마스크로 이제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펜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타워 부분을 정확하게 따줘야 되는데요. 자, 역시 좀 확대해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마우스 커서를 지금 컴포지션 패널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틸드 키, 예, 탭키 위쪽에 있는 물결 모양의 틸드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서 확대를 해주고요. 자, 어디부터 그려볼까요? 자, 여기부터 그려줍니다. 자, 됐고요. 자, 요쯤에서 모양 만들어주고, 예, 됐습니다. 조금 확대. 예, 이 정도까지 오죠. 예,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들어주고, 자, 지금의 요 핸들이 다음 모양을 만들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핸들을 앵커 포인트로 갖다 놓고요. 자, 요 지점 다시 모양 만들어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포인트, 앵커 포인트 이동을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자, 모양에 맞춰서 계속 그려 나갑니다. 자, 실제 작업이라면 더 정교하게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학습을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주면 그것도 좀 그렇죠. 자, 그래도 이제 적당하게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주고요. 집어넣고 모양 만들고 집어넣고 모양 만들고 집어넣고, 예, 위쪽 부분이 모양이 자, 이렇게 계속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요. 네, 됐습니다. 자, 요 모양 만들어주고 해주고 이쯤으로 옵니다. 그리고 모양 만들어주고 집어넣고, 반대쪽이죠. 고요. 집어넣고, 자, 모양 만들어주고 집어넣고, 모양 만들어주고 집어넣고, 자, 모양 만들어주고 집어넣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마스크 작업을 해 나가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직선으로 오고 곡선이죠. 예, 해주고 이제 모양대로만 마스크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좀 모양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 곡선, 자, 여기 직선, 자, 여기까지인가요? 자, 여기까지 곡선 집어넣고, 자, 이쯤에 옵니다. 그리고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좀 삐쳐나온 것 같은데요. 저쪽 반대쪽하고는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두워서 잘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하지만 여하튼 보이는 대로 자,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 조금 축소를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와서 모양 만들어주고 됐습니다. 조금 축소를 해주고, 자, 이쯤 할까요? 살짝 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그리고 하나로 합쳐줍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타워 부분만 마스크가 작성이 됐습니다. 다시 틸드 키를 사용을 해서 축소를 해 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 경계 부분을 조금만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마스크에 마스크 패더 값을 한 3 정도로만 해줍니다. 자, 경계가 좀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너무 흐려지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한 3 정도로만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실제 이제 작업을 할 컴포지션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지션의 이름은 이번 시간에 학습할 주제죠.
슬로우 셔터 효과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드 사이트는 역시 동일하게 1280720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 10초로 해줍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오케이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 새롭게 생성을 해 놓은 슬로우 셔터 효과 이 컴포지션 타임라인에 지금 앞서 작업했던 나이트 타워 모양만 있는 컴포지션 타입이죠. 자, 그리고 배경으로 사용된 나이트 타워 이 두 개를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다가 자,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자, 위쪽에는 타워 모습만 있는 레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아래쪽은 배경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레이어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3D 레이어로 일단 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파티큘러를 적용을 해 봐야 되겠죠. 예, 파티큘러 레이어 메뉴로 가서요.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솔리드 레이어 만들어주고요. 라이트웨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봅니다. 라이트웨이 이제 파티큘러가 적용이 될 솔리드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는 180x720 현재 컴포지션과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색깔은 뭐 의미가 없죠. 예, 됐습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오케이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됐고요. 자, 이제 파티큘러 효과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펙트 트랩 코드 그 다음에 파티큘러 적용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사방으로 뿜어내는 그런 파티클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지금 이 파티클을 라이트웨이 그 효과죠. 라이트웨이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쭉 날아와서 타워 뒤쪽으로 해서 앞으로 한번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뒤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이미터 타입은 라이트가 되는데요. 이미터 항목으로 가서요. 이미터 타입을 포인트로 하지 말고요. 나이트로 해줍니다. 나이트. 자, 현재는 2m로 사용할 나이트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무시하고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레이어에 New 라이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라이트의 이름입니다. 라이트의 이름은 반드시 2m라는 영문명을 그대로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글자죠. 대문자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잠시 후에 왜 이러는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컬러는 자, 현재 뭐 흰색으로 저는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다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흰색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요. 라이트 타입은 포인트로 해줍니다. 자, 모든 설정은 기본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오케이 해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니까 지금의 요 2m가 지금 새롭게 만든 2m라는 이름의 조명 레이어에 위치에 정확히 맞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지금의 요 2m의 위치를 조절을 해주면 역시 파티클의 2m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다. 자, 다시 파티큘러가 적용이 된 라이트웨이를 선택을 해주고 옵션 쪽으로 가볼까요? 옵션으로 가보면 현재 라이트 네임 스타츠 위드라고 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2m라고 조명의 이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파티큘러에서 2m를 라이트로 사용을 하기 위한 이름이 여기와 여기가 이제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 이름이 지금의 이름이 아니라면 역시 여기의 이름도 지금의 이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2m는
조명 이미터죠. 조명 이미터는 이제 하나만 사용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복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조명이죠. 조명 레이어의 이름 뒤쪽에 이제 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자, 가령 3개의 조명 이미터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미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금의 요 파티클의 지금의 요 경로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뷰 앵글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원근감이 느껴지는 즉 Z축에 대한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3D 뷰 팝업을 네거티브 카메라가 아니라 탑뷰로 일단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요 중간 부분이 이제 타워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2m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2m 조명을 선택을 해주고 조금만 축소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최초로 이제 시작을 할 위치로 설정을 해줍니다. 만약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자,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것이죠. 자, 현재 위쪽에서 보는 그런 앵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앞입니다. 자, 여기가 배경 이미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앞에서 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시작점으로 타임 마커를 이동을 해주고요. 이제 포지션의 스탑워치 켜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봅니다. 자, 시간은 일단은 1초 한 15프레임 정도로 해주고요. 자, 현재 완전히 날아가는 시간은 한 5초 정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시간을 잘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요 정도. 자, 여기부터 이제 한 바퀴 돌고 쑥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봅니다. 자, 됐습니다. 키프레임 만들어졌고요. 자, 계속해서 시간을 조금만 더 이동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이 정도 간격이면 됐나요? 자, 2초? 자, 2초 정도 해주고요. 자, 이 부분부터는 좀 확대해서 했습니다. 다시 선택을 해주고요. 자, 요 정도. 그럼 여기부터 요만큼 회전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시간. 자, 앞에 사용했던 그 간격 비슷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어디쯤 올까요? 요쯤에 올까요?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앞쪽이죠. 타워 부분에 이제 앞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역시 시간을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자, 요 정도의 위치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 이동을 해주고요. 역시 간격 비슷하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쯤에 오면 될까요? 자, 이렇게 거의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이동을 해서 이번에 완전히 날아가는 그 시간이죠. 이제 4초 29프레임 정도로 이동을 해주고요. 축소를 해줍니다. 자, 뒤쪽으로 쭉 날아가게 해서 화면 밖으로 완전히 쭉 날아가는 자, 이와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쭉 위에서 본 모습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날아가는 자, 그 장면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모양을 좀 다듬어 줘야죠. 자, 시간과 상관없이 키프레임 즉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조금만 확대를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 핸들 탄젠트 핸들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모양을 예쁘게 수정을 해줍니다. 자, 수정을 할 때 Alt 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쪽의 핸들만 제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을 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자, 이 부분 됐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 정도, 요 정도? 자, 됐고요. 자, 여기 모양을 조금만 뺐습니다. 여기 됐나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자, 지금 뭐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자, 이제 탑뷰에서 다시 액티브 카메라 뷰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의 요 조명 2m가 타워 뒤쪽으로 왔을 때는 이제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예. 앞쪽으로 왔을 때는 밝게 표현이 되고요. 쭉 뒤쪽으로 가다가 이제 한 바퀴 회전이 됩니다. 그죠? 한 바퀴 쭉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왔을 때는 또 밝아지고요. 뒤쪽으로 왔을 때는 어두워지죠. 자, 이것은 지금 자, 요 레이어죠. 컴포지션 형태로 되어 있는 나이트 타워가 현재 3D 형태로 되어 있고요. 위치가 이제 Z축으로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이 2m 조명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488, 그죠? 많이 앞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뒤쪽입니다. 106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의 이 나이트 타워가 0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뒤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진 것이고요. 자, 여기부터 점점 이제 앞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00 정도로 왔을 때는 타워보다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회전을 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이제 앞쪽에서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휘감아 돌면서 위쪽으로 해서 뒤로 빠지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만들어 놨던 이 키프레임에 타임마크 갖다 놓고요. Y축으로 사용해서 이제 아래쪽으로만 이동을 해 줍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빼볼까요? 자, X축으로 조금만 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이죠. 자,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해주고요. 자, 여기 좀 아래로 내려줍니다. 됐고요. 자, 이때 자, 빛의 영향을 좀 너무 어두우니까 현재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꺼봅니다. 3D 레이어를 꺼서 평면의 레이어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이제 좀 눈에 띄죠? 네,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높이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네 번째는 여기부터는 조금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고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다음 키프레임으로 와서 자, 여기는 조금 더 올라오고 다음 키프레임으로 가서 조금만 더 올라오고 조금만 더 올라오고 자, 마지막 키프레임이죠. 축소를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빠져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탑뷰로 한번 가볼까요? 탑뷰로 가보면 자, 모양이 아까보다 약간 좀 훼손이 됐죠? 자, 훼손이 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수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의 수정을 해주고요.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해줘야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완전한 입체감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원하는 작업 앵글로 회전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카메라를 만들어줍니다. 기본 카메라 그냥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고 카메라 툴을 사용을 해주는데요. 이번에는 유니파이드 카메라를 그냥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회전을 해볼까요? 자, 회전을 할 때 2m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진 그 라이트웨이의 이 경로죠.
경로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쉽게 우리가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모양의 문제가 되는 부분 선택을 해주는데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고요. 수정을 할 때 역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 부분도 자, 일단 좀 빼줄까요? 자, 여기 선택을 해주고 자, 모양 자,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올려주고 모양 다듬어 주고 카메라 툴 모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예쁘게 다듬어 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작업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카메라를 사용하면 여튼 원하는 작업 앵글을 회전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같은 이 작업에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카메라의 리셋을 사용을 해서 이제 초기 앵글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자, 그리고 나이트 타워 3D 레이어로 다시 바꿔줍니다. 됐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날아가는 자, 이런 장면이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티큘러를 사용을 해서 빛의 궤적이죠. 라이트웨이 그 효과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웨이 솔리드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요. 파티큘러 쪽에 설정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벨로시티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 파티클이 날아갈 때 뒤쪽에 있는 이 파티클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자, 벨로시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여기서 벨로시티를 0으로 해서 속도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장면은 이제 없어지죠. 예. 자, 근데 여기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자,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다시 좀 확인해 보면 여기는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 클릭을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카메라는 다시 이제 리셋을 통해서 초기 상태로 바꿔주고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좀 문제가 없네요. 자, 다시 라이트웨이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벨로시티가 0으로 됐기 때문에 벨로시티 랜덤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 자, 여기도 뭐 필요가 없습니다. 0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벨로시티 프롬 모션 자, 지금 2m 자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즉 관성에 의해서 속도에 의한 관성에 의해서 지금의 이 2m의 위치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밸런스드 프롬 모션 역시 0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앞서 만들어진 그 모션의 경로 그대로 이렇게 모션 경로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의 이 파티클들을 완전히 선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m 사이즈를 모두 0으로 해줍니다. 0, 0, 0. 자, 그럼 이와 같이 이제 선의 모양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파티클에 대한 설정을 해봅니다. 파티클 항목으로 가서요. 먼저 파티클 타입 중요하죠. 자, 그전에 이제 이론 강좌 부분에 설명을 했듯이 지금과 같은 빛의 궤적이죠. 예. 슬로우 셔터를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스트리클렛이라는 이러한 파티클 타입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이제 브러쉬, 좀 거친 브러쉬로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여기에서 사이즈를 키워줍니다. 네, 사이즈를 원하는 사이즈로 좀 쭉 키워줍니다. 한 25 정도로 해볼까요? 예, 25 정도. 그래서 타워의 그 크기를 좀 생각해 가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셋 컬러는 현재 조명의 색깔을 그대로 사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from light emitter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조명의 색깔을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요. 자, 현재 조명의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자, 이미터의 아래쪽에 라이트 옵션을 열어주고요. 컬러를 바꿔봅니다.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주황색 해볼까요? 자, 그럼 주황색 톤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파란색으로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도의 톤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계속해서 자, 파티클에 대해서 또 뭐 설정을 할 게 뭐 있나 확인을 해주고요. 일단은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이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 지금의 여기 트랜스포 모드 애드로 해줍니다. 애드로 해서 이 파티클들이 교차된 부분이 더 강렬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고요. 자, 여기에서 스트리클렛의 세부 설정을 하기 위한 항목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파티클 타입을 스트리클렛을 사용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파라미터들이죠.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스트리클 사이즈죠. 예, 스트리클 사이즈를 설정을 해줍니다. 조금 줄여볼까요? 예, 조금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입니다. 여기 노는 하지 말라는 노가 아니라요. 개수의 넘버의 노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스트리크의 개수 설정을 해줍니다. 원하는 개수만큼 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 조금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자, 여기서 크기 적당한 크기로 해줍니다. 자, 한 40 정도로 일단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랜덤 시드를 사용을 해서 자, 지금 표현이 되는 요 스트리크에 대한 위치를 가장 이제 마음에 드는 그 상태로 배치를 해줍니다. 쭉 배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자, 저는 조금만 더 해볼까요? 더 쭉 해서 네. 자, 요 모양으로 한번 해봅니다. 예, 요 모양으로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의 스트리크를 사용을 하니까 좀 그죠? 이 선의 모양이 이제 점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수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2m의 파티클이죠? 예, 파티클의 개수를 좀 증가를 해줍니다. 증가를 해서 한 350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완전한 이 실선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보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스트리크 사이즈 조금만 줄여볼까요?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조금만 줄여봅니다. 자, 그리고 개수는 9개. 자, 여기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네, 됐습니다. 자, 요게 마음에 드네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 지금의 라이트웨이가 즉 조명이 타워 뒤쪽으로 가서 앞쪽으로 회전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자, 지금 보시면은
조명이 이제 뒤쪽에 있든 앞쪽에 있든 모든 이제 같은 위치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 자, 비지빌리티를 통해서 자,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obscuration 레이어죠. 엄폐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레이어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현재 넌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번째에 있는 나이트 타워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요 나이트 타워가 요 타워 부분만 있는 그런 레이어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나이트 타워를 지금처럼 이 컴포지션 타입으로 이제 바꿔준 이유는 지금의 엄폐물로 사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레이어에 이제 마스크를 작성해서 이와 같은 이 타워 부분만 따냈다면 엄폐물 레이어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이론 강좌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죠. 자, 이제 나이트 타워 네 번째에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이 조명이 뒤쪽으로 갔을 때는 타워에 가려지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타워가 가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뒤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쪽으로 가는, 자, 이런 장면이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장면에서 지금의 요 방법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자, 뒤쪽 부분이죠. 이제 뒤쪽 부분이 너무 거칠게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꼬리 느낌으로 이제 서서히 보이지 않은, 서서히 사라지는, 자, 그런 꼬리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파티클 쪽으로 가봅니다. 파티클 쪽으로 가서요. 자,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나요? 자, 오퍼시티 오브 라이프 사용을 해보죠. 자, 오퍼시티 오브 라이프 방식을 서서히 사라지게 해주는 두 번째 프리셋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모양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지금의 요 모션 경로를 이제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자, 어디 있나요? 여기 포지션 서브 프레임이죠. 자,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10 곱하기 리니어 혹은 10 곱하기 스무스, 뭐 익스트랙트 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모션 경로를 부드럽게 이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무스로 갈수록 렌더 시간이 좀 느려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10 곱하기 리니어 정도로만 해줍니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금의 요 메인 파티클이죠. 예, 메인 파티클의 이제 서브 파티클을 표현해서, 자, 보다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스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예, 옥스 시스템을 열어주고요. 이미트를 이제 컨티뉴어슬리로 설정을 해줍니다. 예, 좀 밝게, 자, 이 상태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쭉 확인해 보면 꼬리 부분이 좀 길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선 라이프의 시간을 좀 줄여봅니다. 자, 줄여서 이것도 좀 기네요. 0.1 정도로, 자, 이렇게 줄여주고요. 자, 그리고 사이즈 설정을 해볼까요? 사이즈는 이제 기본 사이즈 5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끝으로 갈수록 투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페서티 오브 라이프,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셋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끝 부분이 이제 흐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정도면 일단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포 모드 애드로 설정을 해줍니다. 애드로 설정을 해주고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됐습니다. 자, 지금의 옥스 시스템을 이제 껐을 때와 켰을 때의 느낌, 자, 비교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색깔에 대한 설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컬러 오버라이프 해주고요. 자, 색깔에 대한 설정을 해봅니다. 일단 세 번째 프리셋 선택을 해서 이와 같은 느낌으로 해주고요. 네, 세 번째 색깔 더블 클릭해서 좀 진하게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 정도의 느낌이면은 된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또 그 밖에 설정을 할 파라미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됐고요. 자, 여기서 파티클의 개수를 좀 증가를 해봅니다. 네, 증가해서 더욱 진하게, 자, 여기서 한 100 정도로만 사용을 해보죠. 예, 100 정도로 사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 다시 한번, 예, 자, 여기는 0.1로 다시 이제 원래대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껐을 때와 켰을 때의 느낌 역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이제 강렬해졌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밖에 또 나머지 요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일단 파티큘러의 작업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설정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자, 여기서 자, 빛 주변에 이제 발광이 되는 그런 빛 효과를 이제 표현을 해서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펙트를 하나 적용을 해줍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글라우를 적용을 해줍니다. 글라우를 적용을 하니까, 지금의 주변에 이제 밝기가 네온사인처럼 밝아졌기 때문에 실제 빛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더 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자, 글로우 인텐시티를 조금만 줄여볼까요? 예, 조금만 줄여봅니다. 줄여서 한 0.6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로우 레디어스, 예, 한 15 정도, 예, 15 정도. 자, 그 다음에 글로우 트레시홀드는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우 효과를 적용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느낌, 이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라이트웨이 효과를 사용을 할 때는 글로우 효과를 반드시 사용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글로우 효과는 닫아 두고요. 자, 여기에서 자, 요 꼬리 부분, 머리 부분이죠. 예, 머리 부분. 네, 머리 부분이 너무 밋밋합니다. 머리 부분은 좀 강렬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서 사용을 하고 있던 요 라이트웨이를 하나 복제를 해줍니다.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고요. 자, 위쪽에 있는 복제된 요 레이어를 엔터 키를 눌러서 여기서 이름을 헤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추가합니다. 자, 라이트웨이 헤드죠. 자,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 너무 띄어쓰기를 넓게 했네요. 자, 선택을 해주고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헤드 부분의 모양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파티클 타입을 글로우 스피어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바뀌었는데요. 자,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한 7 정도의 크기로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너무 밝기 때문에 이제 오페시티 값을 좀 줄일 필요가 있죠. 예. 자, 일단은 한 70 정도로 사용을 해보죠. 70 정도로 사용을 해주고요.
계속해서 지금 헤드 부분으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꼬리가 여기까지 길게 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파티클의 라이프죠. 라이프의 시간을 좀 줄여봅니다. 쭉 줄여서 1초 정도만 써봅니다. 자, 1초 정도. 그럼 길이가 자 요만큼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라이프 랜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수명에 대한 불규칙성을 설정을 해줍니다. 랜덤하게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오버라이프 열어서 역시 두 번째 프리셋 사용을 해줍니다. 그럼 점점 좀 이제 작아지게 되겠죠. 됐고요. 자, 여기에서 설정은 자, 이 정도. 여기 글로우 쪽으로 합니다. 자, 글로우 스피어가 적용이 됐을 때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파라미터죠. 예, 글로우를 열어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좀 해줍니다. 설정을 해서 예, 가장 이제 보기 좋은 그런 상태로 해줍니다. 자, 여기서 한 400 정도 사용할까요? 해주고요. 자, 오페스티는 한 10 정도, 자, 5 정도로 이제 줄여줍니다. 자, 패더 값은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자, 트랜스포 모드, 네, 글로우에 대한 모드죠. 애드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렬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너무 강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만 설정을 줄여주고요. 예, 일단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 이 꼬리 부분은 옥스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그런 꼬리이기 때문에 이제 옥스 시스템에서 새롭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글라운은 이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옥스 시스템으로 다시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옥스 시스템의 사이즈 오브 라이프 켜주고요. 두 번째 프리셋 사용을 해서 이제 점점 좀 얇게 표현을 해줍니다. 됐고요. 자, 여기에서의 사이즈가 너무 이제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줄여볼까요? 예, 좀 줄여줍니다. 자, 줄여서 한 2.7 정도? 예.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파티클 세크. 예, 여기는 뭐, 초기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라이프 사용을 합니다. 라이프. 너무 길어지죠? 자, 나이프도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그 나머지 부분 또 수정할 부분이 뭐 없을까요? 자, 일단은 옥스 시스템은 이 정도까지만 하게 되면은 특별히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여기에서 자, 이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서 네, 사이즈는 자, 이 정도면은 네, 된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랜덤 리스 쪽으로 가봅니다. 랜덤 리스 사이즈에 대한 랜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에 대한 랜덤, 그 다음에 오페서티에 대한 랜덤을 사용을 해서 보다 이제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요 헤드 부분이 조금 좀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파티클 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자, 여기에서 글라우 쪽, 이 부분, 오페스티를 좀 증가를 해봅니다. 증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사이즈도 좀 증가를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의 사이즈는, 자, 여기 지금 파티클의 사이즈를 조금 더 증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8, 8 정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70으로 다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글로우 쪽으로 와서요. 자, 이 부분을 증가를 해주고 축소.
됐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자, 여기는 노멀로 한번 바꿔볼까요? 노멀로 하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옥스 시스템 쪽으로 가서 트랜스포 모드, 노멀 스크린, 뭐 많은 차이는 없네요. 예. 뭐 애들에도 이 부분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투명도 패스티를 조금만 좀 줄여볼까요? 예, 한 35 정도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이제 헤드 부분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헤드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물론 이제 보다 디테일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파라미터를 통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빛이 앞쪽에 있을 때는 살짝 비춰집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을 때는 완전히 이제 어둡게 됩니다. 그죠? 어둡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우면은 좀 그렇죠. 실제는 주변에 이제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주변 조명이 하나 필요 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레이어에 뉴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라이트의 색깔은 흰색으로 해줍니다. 됐습니다. 포인트 라이트 사용을 해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앞쪽에 라이트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지금의 요 라이트 웨이가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을 때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게 표현이 되고요. 자, 물론 이제 앞쪽으로 왔을 때는 더욱 밝아집니다. 요 조명에 의해서. 자, 여기서 배경은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3D 레이어는 이제 꺼줍니다. 조명의 영향을 이제 받지 않고요. 자, 물론 요 나이트 타워 위쪽에 있는 요 레이어도 3D 레이어를 해제를 해주게 되면은 라이트웨이의 요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갔을 때도 밝기에 대한 변화가 없죠. 3D 레이어로 사용을 했을 때와 2D 레이어, 즉 평면 레이어로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지금의 요 라이트웨이, 즉 빛의 궤적을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는 터블런스를 사용을 해서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가령 라이트웨이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피직스 항목을 열어줍니다. 자, 피직스 항목을 열어주고요. 자, 그리고 에어를 열어줍니다. 자, 에어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터블런스죠. 예, 터블런스. 자, 터블런스의 어펙트 포지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흔들리는 빛의 궤적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와 같은 작업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어펙트 포지션 사용을 해서 이렇게 흔들리게 해주면 되겠고요. 필요 없다 그러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35 정도로 사용을 하고요. 자, 지금의 요 빛의 궤적이 흔들렸기 때문에 요 헤드 부분도 좀 흔들려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헤드 부분 역시 피직스를 열어서 에어를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터블런스 필드, 그 다음에 어펙트 포지션 역시 35 정도로 설정을 해서 같이 흔들리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슬로우 셔터 효과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2m라는 이제 조명을 실제 2m의 장치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의 조명이 특정 레이어, 즉 엄폐물로 사용이 되는 그 물체의 뒤쪽에 있을 때와 앞쪽에 있을 때의 그 차이에 대한 그 작업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라이트웨이 요 작업을 통해서 지금의 이와 같은 결과물 뿐만 아니라 마술봉이죠. 이 마술봉이 막 움직일 때 발생이 되는 그러한 빛의 궤적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특정 오브젝트가 또 움직일 때 뒤쪽에 이제 빛의 꼬리가 발생이 되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하튼 지금의 작업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을 할 때 적절하게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